오케이. 일단 걸었어. 와, 여우를 타네. 물이 흐르는 데서 나와, 고기가. 봄이다, 봄.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꾸 예쁜 베스가 이 앞에서 한 마리 나와줬네요. 평광을 쓰고 여길 보면 큰 바위들이 잠겨 있고요. 그 건너가 되게 깊어 보여서 거기다 몇 번 캐스팅을 했었거든요. 받아먹을 줄 알았는데 없길래 포기하려다가 혹시 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흐름이 약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4분의 1온스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캐스팅을 해서 거기 바닥에 딱 떨어뜨린 다음 살짝 들어주면 이게 살짝 흘러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물발이 있는 곳에서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뭐 3월 첫째 주지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역시 봄날엔 지그헤드죠.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제가 그 물 흐르는 데에서 그 끄트머리 딱 끝나는 데에서 지그헤드 리그로 한 마리 딱 걸어냈는데요. 그렇게 흐르는 물에도 베스가 살살 붙는 거 보면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봄낚시 4가지 채비, 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첫 번째가 미노우,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웜채비는 프리리그와 지그헤드 리그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먼저 한 번씩이라도 짧게 했었으니까요. 이번엔 지그헤드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그헤드 리그는 초보자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이렇게 베이트 장비에도 세팅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스피닝 장비에도 세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초보자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입문 시절에. 그런데 입문 시절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하고 그리고 좀 단순하게 낚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저렴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추천하기도 하고. 그치. 근데 제 생각에 사장님이 지그헤드가 낚시를 하면 할수록 전 초보자 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끊어 먹으니까 이게 왠지 사장님이 나에게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많이 끊기다 보니까 좀 밑걸림이 덜한 채비들을 이렇게 계속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 지그헤드 리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낚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단순한 폴링부터 시작을 해서 호핑, 그리고 특히 이런 봄에는 정말 위력적인 것 같아서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그헤드 리그를 처음에 사용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렇게 한 8분의 1온스 정도쯤 되는 어느 정도 좀 묵직한 지그헤드 리그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볍게 한 16분의 1 정도, 이 2가지가 아마 처음에 내가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겠다 할 때 지그헤드 리그를 구성하는 가장 대중적인 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무게에 따라 어떤 무게는 어떤 거에 좀 더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대부분 이제 어떤 걸 추천하고 싶어요? 뭐 어떤 걸 추천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16분의 1, 8분의 1인데요. 16분의 1과 8분의 1이 가장 많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무게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단순히 멀리 캐스팅을 해서 폴링을 주고 그 다음에 작은 호핑들을 연결해서 넘어오다 보면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16분의 1하고 8분의 1은 내가 갖고 있는 채비에, 내가 갖고 있는 릴과 로드와 라인에 적당하게 달아서 멀리 캐스팅한 후에 이렇게 폴링과 작은 호핑들을 이용을 해서 밑걸림을 극복하다 보면 입질이 들어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6분의 1, 24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좀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좀 가벼워지면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찍는 것보다는 가벼워지니까 조금 폴링이 조금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 폴링, 그리고 바닥에 질질 끌기보다는 살짝 띄워서 운영하는
스위밍 내지는 미드 스트롤링 정도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벼운 지그헤드로 넘어갈 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에는 라인이 조금씩 얇아지는 게 더 캐스팅에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지그헤드 자체가 무게가 점점 가벼워졌기 때문에 원 무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차고 나가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라인도 조금 얇아지는 게 더 좋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조금 로드도 그 파워가 조금 이렇게 작아지는 게 조금 더 캐스팅과 낚시에 좀 유리하지 않나, 수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16분의 1과 8분의 1을 사용을 하다가 8분의 1에서 4분의 1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4분의 1 정도 되는 지그헤드는 이렇게 웜을 끼워서 주로 베이트 장비로 많이 캐스팅을 하거든요. 10에서 12파운드 정도까지를 달아도 4분의 1 온스 정도의 지그헤드는 쭉쭉 캐스팅이 돼요. 그래서 한여름까지도 이런 좀 무거운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게별로 어느 정도의 릴과 어느 정도의 라인, 그리고 어느 정도의 로드에 맞춰서 이렇게 캐스팅하고 이런 간단한 운영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봄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힘주어 말씀드리면, 지그헤드를 어느 정도 내가 적당한 릴과 로드에 맞춰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캐스팅 수를 많이 늘리세요. 폴링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봄에는 좀 캐스팅 수를 많이 늘려서 폴링, 그리고 두 번째 호핑,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크게 넘겨온다는 생각을 갖고 입질을 유도를 해보시면 이 폴링이 떨어지고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폴링, 이렇게 하면 그 셋에 다음 폴링을 주려고 로드를 탁 들었을 때, 호핑을 주려고 로드를 탁 들었을 때 하고서 라인을 쭉 빨고 가는 그런 경험을 분명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강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보고 있다. 네, 조그만 베스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지금 스피닝으로 이제 태클을 교체를 하고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싹 감아주는데 한 마리가 탁 하고 물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무빙에 반응하는 약간 무빙에 먹나? 라는 생각을 갖고 스위밍을 몇 번 하다가 안 물어서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탁 멈췄거든요. 회수하다 말고. 그랬더니 베스가 뒤에 와서 딱 나서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평광을 쓰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스가 탁 주워 먹고 도는 걸 보고 리드라인 없이 그냥 감고 바로 때렸습니다. 먹는 것까지 보고 이렇게 얕은 데서도 이제 물어주네요. 네, 지그헤드 낚시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지그헤드 리그를 선택을 할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그헤드의 무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어요. 조금 더 가벼워질수록 라인도 얇게, 그리고 로드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무거워질수록 헤드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조금 더 로드도 무겁게, 라인도 두껍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뭐 1온스짜리 지그헤드도 있지만 그런 건 나중에 너무 특별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정말 잘하시게 되면 혼자 해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초봄에 어떤 지그헤드에 어떻게 사용하면 좀 좋은가, 어떤 웜이 좀 더 좋을까에 대한 효율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경험상, 물론 제가 약간 그런 성향도 있지만 저는 지그헤드 리그를 구성을 할 때 지그헤드에는 언제나 스트레이트 웜을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런 봄이라면 이렇게 3인치 정도 되는, 혹은 이렇게 4인치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얇은, 두께가 얇아서 볼륨감이 좀 적은 4인치 웜이나 아니면 3인치 매치나 3인치 생코 같은 그런 웜들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손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 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큰 루어를 안 먹는 건 아닌데 큰 먹이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 거부감, 약간 부담스러움이 베스가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약간 정신적인 부분도 있어서 조금 지그헤드 리그로 낚시를 할 때에는 이런 봄이라면 조금 작은 놈들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이트. 물론 뭐 까제홈도 먹을 거고 여러 가지 뭐 크리처 다 먹겠죠. 하지만 저는 스트레이트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볍다면, 그러니까 32분의 1까지 내려간다면 이렇게 작은 홈을 쓰더라도 이렇게 가벼운 섀도우홈들, 혹은 이렇게 4인치를 쓰더라도 이렇게 얇은 4인치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조금 더 무거워진다면, 그렇다면 한 4인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똑같은 4인치를 하더라도 센코처럼 빵이 되게 좋은 4인치들이 있어요. 그런 4인치는 이런 봄에는 조금 자제를 하고, 똑같은 4인치더라도 이렇게 얇거나 아니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빵이 없는, 볼륨감이 적은 그런 4인치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꿀팁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그헤드 리그로 낚시를 많은 분들이 배워서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걸림. 탁탁 다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밑걸림을 줄이는 꿀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그헤드에다가 바늘이 보이게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세팅하지 않고 이 부분, 앞부분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끼워서 그 다음 뚫은 다음에 이 훅에 웜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서 비스듬하게 끼우면 이 훅 포인트를 가릴 수 있잖아요. 이 훅 포인트에 가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지그헤드지만 마치 이거는 뭔가 걸림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웜훅을 끼운 것 같아 라는 형태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거기는 여울이라서 돌도 되게 많은데, 강돌이지만 돌이 되게 많은 곳이었거든요. 거기를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넘깁니다. 그거를 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라면 지금 너무 1타 1방으로 걸리는 것 같아 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단순한 방법으로 밑걸림을 조금 극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밑걸림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뒷줄 견제예요. 지그헤드라는 것 자체가 이 훅 아이, 그러니까 이 라인 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라인 아이의 이 방향이 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인을 이렇게 평평하게 견제를 하고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 라인이 이 훅 포인트를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끼지 않는 이상 이 훅이 탁 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나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처럼 이 정도만 세팅을 하게 되면 뒷줄 견제를 해가지고 나무도 넘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캐스팅을 해놓고 라인을 너무 쭉 쳐줘 놓으면 이 라인이 가라앉으면서 이 훅이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약간 밑걸림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연습을 통해서 좀 많이 쓰다 보면 좀 밑걸림 좀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수준이 도달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뒷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슬랙 라인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시면 이 적당한 무게가 어느 거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지그헤드는 이런 정도의 운영인 것 같아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낚시를 할 때 초봄에는 스트레이트 웜, 작은 스트레이트 웜이나 볼륨감이 적은 스트레이트 웜들을 조금 선호하는 게 제 경험이고요. 경험에서 나온 제 선택이고요. 두 번째, 할 때에는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할 때에는 이렇게 웜을 리깅하는 방법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뒷줄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이 밑걸림을 조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켜놓는 거 잊지 마세요. 좋댔고. 나 그거 왜 이렇게 웃기지? 좋댔고. 예,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해봤지만 직접 나가셔서 물가에서 한번 딱 해보시고 또 고기까지, 손맛까지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